자, 현대시 작품 분석 시간으로는 오늘이 40번째 작품인데,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너희들한테 예고했던 작품인 정호승 시인의 슬픔이 기쁨에게, 자, 이 작품을 가지고, 자,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는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볼게. 자, 이 시와 관련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자, 보기를 먼저 읽고, 정보 추리고 나서, 자, 그에 맞춰서 수업을 하면, 자, 수업하는 나도 참 편하고 좋거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와 반대로, 이렇게 보기가 없다는 가정 속에서 표면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작품을 연결지어보는 연습. 자, 여기에 자꾸 집중하는 이유는, 자, 우리가 늘 시험에서 이렇게 작품의 주제의식을 잘 담고 있는 그런 어떤 친절한 보기를 만날 수 있다고 단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야. 자, 그러한 보기가 주어지면 참 좋은데, 자, 그런데 우리가 늘 그런 보기를 만날 수 있다고 단정을 못 하잖아. 자, 그러니까 오늘도 같은 과정에서 작품의 의미 연결을 우선 해보고 나서, 자, 실제 모의고사에서 주어졌던 보기를 확인해 볼 거야. 자, 보기 없이 뭐 시에 대해서 감상을 잘하는 친구들이, 자, 보기가 주어지면 뭐 더 잘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자, 그러니까 의미 연결에 조금 신경 쓰면서 봤으면 좋겠어. 자, 우선 작품의 제목을 통해서 단서를 좀 잡아보면, 자, 제목이 슬픔이 기쁨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자, 누가 누구에게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거든. 자, 그럼 슬픔은, 자, 프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투의 역할을 하고 있어. 자, 근데 슬픔이나 기쁨은 전부 다 감정과 관련된 거고, 이런 추상적인 감정과 관련된 것들이 화자와 청자처럼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 자, 이 부분도 눈에 좀 띄어.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통념으로는, 자, 슬픔이 부정적인 감정, 기쁨은 긍정적인 감정, 이렇게 보는데, 자, 부정적 감정인 슬픔이, 자, 긍정적인 감정인 기쁨에게, 자, 뭐라고 하는지, 자, 뭐라고 말을 하는지, 자, 신경 쓰면서 감상을 해야 되겠다. 자, 이런 생각은 우리가 제목을 통해서 해볼 수 있겠지.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작품 한번 읽어볼 건데, 자,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자, 이렇게 시상 전개를 시작을 해. 자, 슬픔을 주겠다는 표현 자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은 아니잖아. 좀 낯선 표현인데, 자, 외적 정보가 지금 없는 상태고, 자, 그 다음에 시의 첫 정보잖아. 자,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연결지어서 읽어봐야 되겠는데, 자, 그 뒤에 보니까 사랑보다도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자, 나하고 여러 작품을 같이 봤던 친구들은 금방 떠올릴 수 있겠지만, 자, 시인들은 이렇게 일반인인 우리들이 쓰는 언어 사용과 똑같은 맥락으로만 시어라든가 시의 표현,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 자, 때로는 낯선 표현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일반적인 통념을 깨면서 이렇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표현을 하는데, 자, 처음에 슬픔을 주겠다라는 표현 자체도 좀 이렇게 낯선 표현이었거든. 자, 근데 이어서 그 슬픔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보가 나와. 자, 슬픔이긴 슬픔인데, 자, 사랑보다도 소중한 슬픔이라 그랬어. 자, 그렇다면 너희가 눈치를 채야 되겠지. 자, 여기서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통념에서 벗어난 거야. 자,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슬픔이 아니라, 자, 어떤 긍정적인 가치인 사랑보다도 더 소중한 슬픔이라고 얘기했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래서 문학은 결코 암기할 수가 없어. 자, 아무리 시험을 위한 준비이긴 하지만, 암기를 중심으로 작품을 자꾸 봐왔던 학생들은, 자, 이런 표현에 자꾸 걸려들거나 이해를 잘 못하는 거야. 시어에 가진 의미 자체를, 자, 시를 쓰는 시인이 결정하는 거지, 너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 자, 그래서 화자가 슬픔이란 것에다가 사랑보다도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의미 부여를 했으니까, 자, 지금부터는, 자, 슬픔이라고 하는 어떤 시어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어 나오는 표현들을 우리가 연결지어서 읽어봐야 되겠지. 자, 조금 더 읽어보면, 자,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를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자,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추운 겨울밤에, 자, 그것도 길거리에다가 귤을 내놓고 팔고 계신 할머니가 계셔. 자, 근데 그 할머니는 추위에 떨고 계셔. 자, 추위에 떨고 있는데, 자, 근데 그 앞에 살아온이라는 이 표현이 쓰인 걸로 보면, 자, 늘 어떤 추위 속에서 살아오시지 않았을까, 할머니는. 자, 그렇다면 이 추위는 겨울밤이기 때문에 느끼는 물리적인 추위도 되겠지만, 할머니의 삶 자체, 추운 삶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런 추운 삶, 내지는 그렇게 힘겨운 삶, 이런 삶을 살아오셨다. 자, 이런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 자, 그런데 이 작품 속에 너는 그런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고 있어. 자, 이 시 제목에 기쁨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시 제목에 나오는 기쁨이, 자, 이와 관련된 기쁨인가 봐. 자, 근데 너희도 느끼겠지만, 자, 이 작품 속에 너가 느끼는 그 기쁨은 할머니가 추위에 떨든 말든 뭐 상대 처지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행위에서 얻은 기쁨이야. 뭐 자기가 귤값을 깎았으니까. 자, 사랑보다도 소중한 슬픔이라고 하는 표현과 더불어서 이 작품 속에서 말하고 있는 슬픈 기쁨. 자, 이것이 왜 우리 일반적인 통념에서 벗어나 있는 건지를 알 수 있겠다 싶은데, 자, 그런데 마지막에 화자는, 자, 이렇게 이기적인 기쁨을 느끼고 있는 너한테, 자,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 자, 슬픔의 평등한 얼굴이 뭘까? 자,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표현이거든. 자, 그런데 와,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자, 연결을 지어봐야 될 텐데, 자, 일단 표현 자체가, 자, A의 B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자, 비유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 원관념은 당연히 슬픔이겠지. 자, 그리고 그 슬픔을 평등한 얼굴이라고 하는 보조관념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자, 평등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는 순간에, 자,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자, 이기적인 기쁨을 노리고 있던 너의 행동이 생각이 나는데, 자, 뭐 다른 말로 말해보자면, 자, 너는 적어도 할머니와의 모습에서는 평등하지 못했다는 거지. 자,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이라는 것은 평등한 얼굴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너는 그 평등한 얼굴의 그 슬픔을 모른 듯 하니까, 자, 그것을 보여주겠다. 자,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일단 그 슬픔의 가치를 알려주겠다. 자, 이런 의미 정도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너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자, 이때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란 것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했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무엇인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에 해당되는 대상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자, 그런데 그 하나가 되는 것이 뭐 자기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아닐 거 아니야. 그 대상과 적어도 동등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전제가 돼 있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사랑보다 소중한 이 슬픔이 평등한 얼굴을 해야 하는 건데, 자, 너의 행동을 보니까, 자, 드러난 모습은 그런 평등한 모습이 없었고, 자, 그래서 화자는 이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이 슬픔의 가치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뭐뭐 하겠다, 의지적인 말투로 말을 쓰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조금 더 연결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자, 내가 어둠 속에서 자, 너를 부를 때, 자,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은, 자,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얼어 죽을 때, 자,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자, 흘릴지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 자, 아까 귤값을 깎던 너의 행위하고, 자, 더불어서, 자, 너의 행동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너는 추위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동사자, 자, 그를 위해서, 자, 가만히 한 장조차도 덮어주지 않았다. 덮어줄 줄 모르는 거지. 자, 무엇조차도 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때, 자, 일반적으로는 최소한 이 정도는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하는 표현이잖아. 자,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 한 장조차 정도는, 자, 적어도 네가 가졌어야 될 최소한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겠지. 그 최소한의 마음조차도 너는 쓰지 않았다. 이런 표현일 거야. 자, 그러니까 추위에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동사자를 보면서도 이렇게 가만히 한 장조차도 덮어줄 줄 마음이 들지 않았던 거지. 뭐 철저하게 자신을 제외하고는 무관심한, 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무관심했, 자, 그런 사랑이었던 거야. 자, 그리고 관심이 없으니까 당연히, 자,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 이런 표현도 나오겠지. 눈물을 흘려야 될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지. 자, 이 너라고 하는 인물은, 자, 대상 자체에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를 알 수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무관심하기 때문에. 자, 할머니나 동사자처럼 이렇게 다소 힘겨운 어떤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뭐 자신과 평등하게 대하지 않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 그런 슬픔을 느낄 수가 없는 사랑인 거야. 자, 그래서 이행에, 자, 이런 사랑보다도 슬픔이 더 중요하다. 자, 이런 어떤 사랑, 이런 기쁨보다도 슬픔이 더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서 화자가, 자, 너에게, 자, 기다림을 주겠다. 자, 이렇게 표현을 썼거든. 자, 근데 이 기다림을 주겠다는 표현 자체는 뭐 너만 알고, 자, 눈물을 흘릴지도 모르는 그 무관심한 너의 사랑, 그 사랑이 사랑보다도 소중한 슬픔이 되기까지는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자, 기다리겠다. 자, 이런 표현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연결지어서 시 전체를 마무리해보자면, 자,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자, 그러면서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자, 추위에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구친 눈길을, 자, 너와 함께 걷겠다. 자,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자, 일단 한방눈을 멈추겠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 한방눈은 작품에 따라서는 뭐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적어도 이 작품에서는 멈추겠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차가움과 관련지어서, 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자, 이런 차가움을 환기시키는 소재로 봐야 될 건데, 자, 앞선 내용과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 할머니를 떨게 만드는 그런 눈일 것이고, 또 동사자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눈일 거야. 자, 그런데 눈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자, 그 눈은 성격이 좀 달라. 자, 봄눈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나오는데, 자,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봄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방눈과는 지금 대조가 되는 것 같은데, 자, 눈에 초점을 잡기보다는 이 봄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잡고 있는 것 같아. 이 봄눈을 통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좀 녹이고, 자, 그러고 나서 눈이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 자, 할머니를 떨게 하는 추위도, 그 다음에 동사자를 만드는 그런 눈이, 자, 다 그치고 나서, 자,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알게 된 너와 함께 걷겠다. 뭐 이 정도의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지. 자, 기다림을 줬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청자인 너는 슬픔의 힘을 알게 되었을 거니까, 자, 그렇게 알게 되었을 때 너와 함께 걷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서, 자,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라는 표현이 나와. 자, 그런데 이렇게 기다림의 슬픔이라는 표현은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 1차적으로는 기다림이 슬픔이다.
뭐 다른 말로 바꾸면 자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슬픔을 보고도 뭐 눈물 흘릴지도 모르고 무관심한 네가 자 슬픔을 알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는 그 자체도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인 거다. 이런 의미가 첫 번째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지. 근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자 기다려야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슬픔이다. 자 이런 인식도 우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기다림 자체가 뭐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이다라는 인식도 될 수 있겠지만 자 그렇게 기다릴 수 있어야만이 자 기다려야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슬픔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표현했다고도 볼 수 있어. 자 근데 뒤에 그렇게 걸어가겠다 이렇게 걸어가겠다라는 표현과 연관지어 본다면 후자에 가까운 표현이 되지 않을까. 기다림을 통해서 자, 슬픔에 도달할 수 있고 난 그렇게 슬픔에 도달할 때까지 걸어가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 자, 화자는 너 한 사람이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그 슬픔의 평등한 얼굴하고 그 슬픔의 가치를 깨닫는 것. 그 자체가 어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 슬픔을 알게 될 때까지 자,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작품은 뭐 슬픔, 그 다음에 기다림, 그 다음에 기다림의 슬픔. 자, 이런 측면으로 쭉 시상 전개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자, 화자인 내가 청자인 그 너에게 자 슬픔과 기다림을 주겠다고 하고 나서 자 너와 함께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자 이러면서 의지적인 어조를 통해서 표현을 했거든. 자 그러면 이 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상전개 과정에서 자 슬픔과 기다림 그러면서 그 기다림의 슬픔이 어떤 의미일까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작품에서 말하고 있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일반적인 통념인 그 부정적인 감정으로 연결해서 이해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자 다른 사람이 겪는 어떤 고통이나 아픔 이걸 보면서 슬퍼하는 마음, 뭐 다른 말로 바꾸면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슬픔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중요하다고 하자는 생각한 거고 그 가치를 모르고 있는 너에게 그 가치를 알려야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 시 전체의 흐름을 너희가 판단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었던 내용을 통해서 작품을 정리를 좀 해보면, 자, 표면적인 화자 나는 등장을 했어. 자, 그럼 나에게 주어진 시적 상황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좀 이기적이고 무관심한 행위를 했었던, 자, 너에게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 태도가 뭐냐라고 말한다면, 자, 이렇게 좀 이기적이고, 자, 무관심한 너에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거기서부터 벗어나 슬픔의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 자, 그리고 너에게 그것을 알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자, 우리가 이렇게 반응에 대한 정보를 잡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상황과 반응에 대한 정보를 잡아서 자, 우리가 주제를 판단해 본다면 자, 이기적이고 무관심한 너의 행위에 대한 비판. 이렇게 첫째로 하나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자, 또 하나는 그 힘겨운 사람들의 어떤 슬픔에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소망과 의지. 자, 이렇게 우리가 잡는다면 주제를 잘 잡았다라고 볼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이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표현상의 특징에도 우리가 몇 가지 정리할 게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자, 일단 너라고 하는 청자를 설정해 놓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대화체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딱히 이건 표현상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너희가 머릿속에 가장 중요하게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자, 우리가 일상적인 시어, 자, 일상적인 시어이긴 한데, 자, 그 의미 그대로, 우리가 통념상으로, 자, 그대로 쓰인 것이 아니라, 자, 이 일상적인 시어에, 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기쁨이 긍정이고 슬픔이 부정인데, 자, 이 작품에서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그 값을 반대로 매겼어.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너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주제를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수화법 중에는 대조가 되겠지. 이 대조의 가장 중요한 건 기쁨과 슬픔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다. 자, 이 정도 우리가 판단하는 건 너희가 작품을 이해했다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잡아보자면, 자, 뭐뭐 하겠다, 뭐뭐 하겠다처럼 이렇게 동일한 어조를 통해서 자, 화자가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 의지적인 어떤 측면을 강조하고 있었다. 자, 이렇게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을 거니까, 자, 이 정도 표현상의 특징을 잡으면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잡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 이 보기의 필요성을 또 판단해보는 시간인데, 자, 오늘도 이 보기에서 주어진 정보가 먼저 선점이 되고, 이 정보를 통해서 작품을 읽었다면 그 작품의 이해 폭이 어땠을까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보기를 봤으면 좋겠어. 자, 보기를 읽어보면, 자, 이 시는 슬픔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자, 이기적인 삶의 자세를 반성하고, 자, 사랑을 위해서는 슬픔이 필요하다는 역설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이 시에서 기쁨은 자 소외된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이기적인 존재이고 자 슬픔은 자 남의 아픔을 보듬고 자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존재이다. 자 이를 통해서 화자는 자신의 행복에 취해서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 자 남의 아픔에 무관심하거나 그 아픔을 돌볼 줄 모르는 그 이기적인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화자는 세태에 대한 비판에서 그치지 않고 자, 모두를 포용하는 마음으로 자, 슬픔의 의미를 깨닫고 함께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 자, 근데 지금 이 보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 작품에서 우리가 통념상에서 벗어난 그 표현을 지금 보기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잡을 수 있었어. 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존재. 자,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존재. 자, 이렇게 우리가 기쁨과 슬픔을 이 시의 전개 과정에서 어떻게 맥락을 잡아야 되는지를 알려줬었고, 자, 그런 이기적인 어떤 삶의 자세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슬픔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슬픔의 의미를 깨닫고 함께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자, 반응에 대한 정보도 뚜렷하게 제시했거든. 자, 이 정도로 너희에게 주어졌다면 이 작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이 보기 속에서는 다 있었다고 보면 되겠지. 자, 근데 이 보기를 우리가 항상 늘 시험장에서 볼 수 있다라는 단정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이 보기를 항상 마지막에 보여주는 거야. 자, 그래서 항상 늘 주어진다면 이 보기를 통해서 먼저 정보를 보고, 자, 그리고 작품을 보면 훨씬 더 수월하겠지만, 자, 우리가 이런 보기가 없을 때도 작품은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측면에서 보기의 필요성을 마지막에 확인하는 거거든. 자, 이런 정보가 시를 읽어가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정보였는지는 너희가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자, 이렇게 해서 이 보기도 마무리 짓고 작품도 같이 마무리를 지어볼게.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자, 실전 모의고사 4회에 있는 유치환 시인의 생명에서라고 하는 작품을 볼 건데, 자, 작품 자체가 그렇게 수월한 작품이 아니어서 자, 너희들이 까다롭다고 느껴질 수 있을 거야. 자, 그렇지만 너희가 해볼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또 나랑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볼게. 자, 오늘도 공부한다고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